3 실력 완성 레벨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니까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로 놓인 같은 종류의 바구니 4개가 있다. 요거는 뭐 바구니를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맨날 우리 원순열 문제 풀 때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게 이제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 번호가 전혀 매겨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요 자리는 구분되지 않는 같은 자리로 취급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흰 공이 있고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적힌 검은 공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원순열 형태로 앉혀야 돼요. 각 바구니에는 공 2개씩 담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씩을 담으라는 소리인 것 같고,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 그 말은 이제 검은 공을 2개를 한꺼번에 담으면 안 된다 이 소리겠죠. 그 무슨 소리예요? 검은 공은 그냥 접시에 하나씩만 담아야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 다음 한 바구니에 담는 2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인 바구니의 개수는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일단 담겨야 된다 그 소리네. 이해가 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봐봐. 지금 짝수 홀수가 나왔을 때 일단 분류를 해보자. 흰 공은 자 1, 2, 3, 4, 5니까 1, 3, 5는 일단 홀수고 2, 4는 일단 짝수가 될까요? 이거는 뭐 흰 공이니까 동그라미라고 그냥 해놓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은 문제에서 1부터 3까지니까 1, 3은 홀수고 짝수는 2밖에 없다 그지? 세모라고 하자. 검은 공은 이거야. 그런데 잘 봐요. 각 접시에다가 일단 여기에다가 2개씩을 배치를 한다 했는데 문제에서 검은 공은 절대로 2개가 붙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는 검은 공 3개밖에 없잖아요. 어떤 접시에든지 간에 검은 공을 일단 1개씩 들어가고 있지. 만약에 여기가 이제 검은 공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흰 공이 거겠죠. 그럼 이 접시는요? 무조건 흰 공이 2개 들어가야죠. 흰 공이. 그러면 결국 이 말이네. 이 4개의 접시를 구성하는 인원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는 흰 공 2개가 기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3개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기어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인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또라이 같은 놈이 누구야? 흰 공 2개죠. 흰 공 2개. 그러니까 우리는 흰 공 2개를 먼저 여기다 딱 배치하는 방법부터 생각을 하죠. 그럼 흰 공 2개가 여기 딱 배치되면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나머지를 문제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흰 공을 잘 봐. 이게 홀수가 있고 지금 짝수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 여기 흰 공 2개 들어갈 자리라고 하자. 여러분 흰 공 2개를 들어갈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으면 한 가지. 이거 흰 공 2개 어디 들어갈지 고민하겠어요? 다 똑같은 자리인데 한 가지지. 그럼 요 자리를 흰 공 2개 들어갈 자리라고 보자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곱해서 짝수 된다 홀수 된다 요거를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 2개 딱 들어가는 게 곱해서 짝수 되는 경우 홀수 되는 경우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짝수가 2개 있으니까 짝수만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흰 공 2개 들어가는 요 자리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 거야 지금. 세 번째는 홀수만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먼저 이거부터 가봅시다. 그럼 짝수 2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은 이건 무조건 2하고 4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검은색 1, 2, 3은 여기 한 개씩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를 먼저 결정하자. 3팩토리얼이죠. 왜? 요거 일단 안 치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1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2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3팩토리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긴 짝수 2개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곱해서 얘들은 일단 짝수가 됐죠. 짝수가 됐습니다. 근데 짝수가 되는 주머니가 3개가 나와야 된다면 이 셋 중에 어떤 2개는 이제 곱해서 짝수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는 전부 짝수가 안 되고 있잖아.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넣어도 짝수가 확보가 돼, 일단. 그러니까 짝수가 지금 2개가 확보됐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흰색 공 중에 짝수가 남아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건 홀수니까요. 홀수에는 무조건 짝수를 곱해야 짝수가 돼. 얘가 다시 정리할게. 얘는 이미 짝수야. 얘도 이미 짝수야. 왜?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흰 공을 만나서 곱해서 짝수가 돼줘야 돼. 근데 흰 공 남아있는 게 홀수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둘을 곱해서 짝수 만드는 길이 없어요. 없다고.
이해가 가나? 그런데 이 경우는 탈락이야. 안 돼. 이 경우는 안 될 거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가봅시다. 이제 요거는 뭐 그대로 재활용할게요.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들어간다 치면 짝수 중에서 하나 뽑고 2C1이죠. 요거는 일단 안 되니까 삭제. 그 다음에 홀수 중에 하나 뽑아서 3C1입니다. 그걸 여기다 일단 갖다 놓고 시작합시다. 뭐 1, 요렇게, 요건 짝수 2, 요렇게 갖다 놓고 시작하자. 요거하고 요거를 딱 배치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벌써 배치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 2, 3 검은색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여전히 똑같이 나올 것이고. 자, 이제 봅니다. 여기는 짝수가 일단 돼 있고요. 얘도 이미 짝수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이 둘 중에 하나가 짝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가능하네요. 이 4라는 놈이 일단 짝수가 존재하잖아요. 이해가 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 4라는 거는 이 둘 중에 한 놈한테 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은 4를 만나서 짝수로 변해버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짝수가 생기잖아요. 곱해서. 자, 그럼 갑니다. 4라는 놈이 둘 중에 어디 갈래? 두 가지죠. 그 4가 만약에 여기 갖다 치자. 요렇게.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곱해서 짝수 되고 요거 두 개 곱해서 짝수 되고 여기는 이미 짝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도 짝수가 되고 세 개가 되잖아. 자, 그럼 이제 4를 보냈으니까 3, 5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요거는 6이고 36에다가 4를 곱하면 36에다가 4를 곱하면 4, 6에 24 이걸로 4, 3이 14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두 개가 왔을 때를 또 따져봅니다.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처음부터. 자, 먼저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 3이 왔다. 이렇게. 그럼 1, 3하고 배치가 되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원순일이 아니니까 요 자리에 1, 2, 3 검은색을 배치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그래서 여기가 1 들어왔고 여기 2 들어왔고 여기 3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는 이미 짝수가 보장됐어요. 뭐가 오더라도 짝수가 돼요.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얘는 이미 홀수가 결정이 돼버렸고, 그치? 얘는 이미 짝수가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두 개의 짝수가 더 등장해야 돼. 그치? 요것도 짝수 되고 요것도 짝수 되고 요것도 짝수 돼야 세 개 되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짝수, 이제 되네. 요 두 개가 남아있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2하고 4는 얘들한테 나눠줘야 돼. 얘들한테. 2팩토리얼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였고 얘가 만약에 4라면 드디어 얘들은 곱해서 짝수. 얘는 뭘 만나도 짝수니까요. 그러면 5는 자동적으로 여기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뭐 자동이니까 한 가지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이고요. 곱하기 5는 6이고요. 요거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36까지 나옵니다. 36까지.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해내는 게 답이죠. 144에다가 36을 더하면 180까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습관 차분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못 풀 문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빈접시는 그냥 우리 맨날 원순위와 풀 때 그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돼. 구분 안 가는 자리였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놓고 나면 더 이상 원순일이 아닌 문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순서상, 자, 또 나왔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거잖아. 그지? 자, 지금 제한 조건에 맞게끔 이제 요거를 배치하는 방법을 갖다가 보아라. 그 소리네. 가능한 조건은 뭐 합집합이 3개고, 요거는 그러면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이 가능한 조건을 보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요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요. A, B, C를 이렇게 그린 이유가 요건 보니까 교집합이 없대요. A, C는 안 만난대요. 그럼 요 말이 없었으면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요 말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의 의미는 여기 색칠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일단 원소 3개만 들어와야 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A, C는 공집합이 아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A도 공집합이 아니고 and B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이?
아니 이거를 여기 배치식 때 A가 공집합이 아니고 B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가 이건 무엇이 A가 C 멍청아 B가 아니고 C 이게 한두 개겠냐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지? 지금 뭐 때문에 너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 아니야 나? 자 선생님 했던 말 기억나지? 가는 만족을 하고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래 가 나라는 요 벤 다이어그램하고 별개다. 지금 요 문제를 푸는 개념적인 벤 다이어그램이야. 가라는 조건이 있고 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말이야 지금 요 나라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여기를 못 구하겠으면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 여기 안에서 여기를 빼줘도 여기는 구해진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부분 여사건을 쓰란 거예요.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에서 가는 만족을 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부정 여사건은 뭐냐 말이야. A가 공집합이거나 오하죠. 혹은 C가 공집합인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전체 가를 만족하는 전체 중에서 가를 만족하는 놈 중에서 요런 걸 빼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또 쓸 수 있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A가 공집합인 요 A가 공집합인 경우 요거 이거 뭐라고 요거를 그냥 너무 이걸 맨날 쓰다 보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그냥 선생님이 우리끼리 약속이야. 요게 A가 공집합이라는 뜻이라 치자. 이렇게 쓸게. 따라서 요거는 합집합이니까 A가 공집합인 경우 더하기 C가 공집합인 경우에서 A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 경우를 빼서 자, 요 뒤에 거, 여기 들어갈 거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이제 하나하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3개인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는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먼저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A 합집합 B 여기 색칠한 데 들어갈 3개의 원소를 골라주는 거예요. 자, 요거 4시 3일 이렇게. 그럼 그게 만약에 1, 2, 3이었다 칠게요 여러분. 자 1, 2, 3 가지고서 요 색칠된 부분에 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죠.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3도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대로 끝내면 큰일 납니다. 왜?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려면 4라는 놈의 운명도 결정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1부터 4까지 운명이 다 결정돼야 된다고. 지금 우리 1, 2, 3만 결정했잖아. 근데 4라는 놈은 4명 중에 1, 2, 3만 지금 여기 들어간다 했으니까 4라는 놈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겁니다. 그래야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뭘 빼주는 거냐면, 이제 요것이 바로 요 놈이라고 했으니까. 자, 갑니다. 천천히. 자, 똑같은 가라는 짓을 할 건데, 요런 상황 하에서 또 가를 만족해야 된다. 가를 만족을 하되, 이제 요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마찬가지로 원소 3개를 딱 골라봅니다. 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요. 자, 요거 지금 좀 긴 상황이 될 거니까 요거부터 여기다가 일단 쓸까요? 여기다 일단 써볼게. 요거는 일단 4개 중에서 3개를 일단 고르고 그 4개 중에서 3개가 1, 2, 3이었다 치면 자 지금 A가 공집합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절대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할게. 오케이? 그러면 1, 2, 3을 여기다가 투입시킬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 두 군데.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2도 두 군데, 3도 두 군데니까 2의 3제곱이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4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공집합인 경우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요걸 옮겨 쓰겠습니다. 43에 2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요렇게. 자, 더하기 갑니다. 이제 요겁니다. 간다 여러분. 여기가 공집합이다. C가 공집합이란 거. 여기 원소를 전혀 못 넣는다는 건데 자, 요런 상황인데 조심해야 될 건 간을 만족을 하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간은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죠. 43에 여기다 쓸까요? 자, 그래서 요 3개가 뽑혔다 치자. 근데 이 3개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요 합집합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다? 5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면 하나, 둘, 세 군데거든. 2도 세 군데, 3도 세 군데니까 요거는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도 배치를 해야 되잖아. 4는 집중해라. 여기 못 오니까 100% 여기 가야 돼. 100%.
100%라는 말은 한 가지죠, 한 가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4C3의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빼기하기를 A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데 일단 이건 만족하고 이거 까먹으면 돼. 자, 그러면 A도 공집합이니까 하하 이렇게 된다. 이거 둘 다 가공집합이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요거는 바로 여기다 쓸게 그냥 4개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아봐. 이렇게 뽑았어. 그거를 A 합집합 B 안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색칠된 데서 갈 수 있는 데가 어씨 여기밖에 없네.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1, 2, 3이 갈 수 있는 데가 각각 한 가지 여기밖에 없어.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곱하기 1이라고 쓸게. 여기 1, 2, 3 다 올려요. 여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4는 갈 수 있는 데가 이것도 마찬가지네. 4는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 한 가지야. 아, 그래서 이건 그냥 이걸로 끝이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센스가 있게요. 자, 봅시다. 4C3을 묶어내고 하면 되겠네. 4C3 묶어내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4의 3제곱 64 128인가요? 128에서 빼기하기를 요거는 4C3 갔으니까 16 플러스 요거는 27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되죠? 이 계산은 얼마냐? 43, 42 128에서 일단 42를 빼. 그럼 6이고 맞죠? 86 되네. 86. 자, 그러면 86에다가 앞에 43을 곱하면 답이니까요. 86에다가 4를 곱하면 되니까 4, 6, 24 이올라가고 4, 8, 32 344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이었습니다. 344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마무리해 보고요.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을 텐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나라는 조건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때는 항상 부분 여사건이라는 걸 떠올린다. 이걸 명심하세요. 아까 길찾기 문제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죠. 자, 3번 문제. 아, 이 문제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레벨 3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할게요.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뭐부터 배열을 해야 된다고요? 이웃해도 되는 놈부터 배열을 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 놈은 그 사이사이 끼워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분류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자, 내가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전체 인원수를 우리가 구할 때 말이야. 분류 기준을 안경 썼냐 안 썼냐로 분류하든 성씨가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뭘로 분류하든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로 분류하든 어찌됐건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만 하면 다 더한 전체 경우의 수는 항상 일정하다 했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분류 기준은 어떤 의미냐? 뭘 분류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며? 어떤 분류 기준을 잡는지에 따라 문제 풀이의 과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잘 잡으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분류 기준을 못 잡으면 극악무도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기억해. 가장 강력한 분류 기준은 뭐냐면 여사건 관계야. A냐 A가 아니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가장 간편한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남자냐 여자냐 혹은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이게 서로 여사건 관계잖아요. 이렇게 분류할 때가 가장 강력하면서도 쉬운 분류가 된다. 요거 기억해라. 성씨가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이거는 분류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경을 썼냐 안 썼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분류하면 절대로 빠트림도 없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셨어?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3번인데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장 있어요. 1, 2장씩 있네요. 자, 이랬을 때 12장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라고 하는데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최대 공약수가 5의 약수가 돼야 된다. 5의 약수는 1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1 되려면 서로소 관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서로 배수 관계, 약수 관계에 놓여있는 것끼리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하고 4하고 6은 4하고 6이 전부 2의 배수들이잖아요. 붙어있으면 안 돼.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2 나오잖아. 2. 이해 가나? 그 다음에 3하고 6도 안 돼. 왜? 6이 3의 배수 아니야? 그럼 3하고 6이 붙어있으면 최대 공약수가 3 되잖아요. 이해 가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 나온다라는 말은 절대로 서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는 놈들끼리 붙어 있으면 안 돼. 물론 소수 빼고, 소수는 1과 자기 대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5가 된다는 거는 5는 붙어 있어도 되네. 왜? 5는 소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끼리 붙어 있어도 5 되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있네. 지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자, 2하고 4하고 6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3하고 6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는 같은 종류끼리 붙어 있어도 되는 건 5밖에 없다는 거야. 뭐 3끼리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뭐 여기 보면 2끼리도, 3끼리도, 4끼리도, 6끼리도 다 떨어져 있어야 돼. 2끼리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6끼리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왜?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최대 공약수가 3되거든요. 이거 붙어 있어도 최대 공약수가 2되고요. 뭐 이것들끼리는 어차피 이것들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로 붙어 있어도 되는 놈은 누구냐면 1하고 5밖에 없어요. 서로 붙어 있어도 되는 놈은 1하고 5밖에 없다고. 알겠니? 그러면 1하고 5부터 나열해야죠. 붙어 있어도 되는 놈부터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뭐를 나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종류로 보면 1하고, 자, 첫 번째 1하고 5부터 나열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뭘 나열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제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하고 이거 이야기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6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6이잖아요. 그러니까 3하고 6부터 먼저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3하고 6부터.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양쪽 다 공이 등장하고 있는 게 6하고 3이잖아요. 그럼 6하고 3부터 먼저 나열을 해줘야 된다. 종류별로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하고 4를 갖다가 배치한다. 이런 순서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1하고 5, 1 2개와 5 2개를 이웃해도 되는 것들끼리 나열해보자. 이것들끼리는 뭐 지들끼리 붙어있든 이거와 이거가 붙어있든 최대 공약수가 1 또는 5밖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1, 1, 5, 5를 나열하는 방법, 1, 1, 5, 5를 나열하는 방법이 일단 4팩 나누기 2팩 42라고 여기 위에다 쓸게. 자, 이렇게 해서 1하고 5를 나열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3하고 6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3하고 6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3끼리도 6끼리도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요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3이 되고 3끼리 붙어 있으면 3 되고 6끼리 붙어 있으면 6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뭘 먼저 나열해도 되는데 3부터 나열하는데 3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3 두 개를 여기다 나열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3 두 개가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3을 요 사이 간격에 맞게끔 끼워 넣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3끼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저 상황은요, 배열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끼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3, 6을 배치할 동안 아직 이 나열이 끝나지 않았어요. 2하고 4를 배열해야 끝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3 두 개를 배열할 때는 분류해야죠. 분류. 여러분 분류해야 됩니다. 3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와 3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로. 무슨 소리냐? 3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이 두 개가 이렇게 이웃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혹은 3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왜 분류 기준으로서 가장 강력하다고? 두 개가 이웃한다와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여사건이거든. 뭐라고? 개수가 두 개일 때는 두 개가 붙어 있다와 두 개가 떨어져 있다는 여사건 관계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분류죠. 3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3 두 개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로 분류하겠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왜? 아니 3 두 개가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직 배열이 덜 끝났어요. 아니 굳이 이거 두 개가 지금 깔려있는 1하고 5로만 분리되려는 법이 있어? 마지막에 2하고 4를 깔면서 분리시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직 배열이 덜 끝났어요. 이 상황은요, 배열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돼야 될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3부터 배열을 한 다음에 6을 깔 건데 3 있는 자리에 피해서 3을 깔 때 말이야,
분류 기준이 3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로 분류하겠다고. 요거 두 개가 서로 여사건 관계니까 가장 강력한 분류란 말이야. 이해가나? 그 왜 그러냐면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대해서 요 6을 갖다가 3을 피해서 깔 거냐? 그리고 6은 2하고 4하고도 피해야 되는 2, 4는 아직 안 깔았어. 3 피해서 6을 깔 때도 이 경우와 이 경우가 6이 깔 수 있는 가짓수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사실은 요거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는 못 끼어드니까 6이 갈 수 있는 데가 한번 달려봐봐. 3 옆에는 못 가니까 6이 갈 수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여기는 안 된다고? 여기도 안 돼요? 세 군데, 네 군데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3이 떨어져 있을 때 6이 갈 수 있는 데가 봐라.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뭐다? 세 군데 되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즉 3이 붙어 있느냐, 3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6을 3 피해서 깔 때 6이 깔려줄 수 있는 가짓수가 달라진다.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기도 하죠. 그러나 자 보세요. 1, 5를 깔고 난 다음에 3을 두 개를 깔아야 되는데 이걸 깔 때 3이 두 개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건 서로 여사건 관계란 말이야. 가장 강력한 분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주셔야 돼. 왜? 분류가 나열이 다 끝난 다음에 3끼리는 떨어져 있으면 되거든. 지금 도중이니까, 깔고 있는 도중이니까 3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 3이 붙어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요거 깔면서 3을 분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경우의 수의 핵심이에요. 중간중간에 뭔가를 까는 상황에서 항상 분류 기준에 맞게끔 분류해서 깔아야 된다는 거. 요걸 잘 배워놓으라고.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시2라고 해서 이제 1, 1, 5, 5가 이렇게 깔려있다 치면, 자, 이제 드디어 3을 깝니다. 3을 깔 때, 첫 번째는 3이 붙어 있는 경우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3이 떨어져 있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 요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이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통째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다섯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딱 더해가지고 여기다 쓸 거니까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3을 아무 때나 이렇게 넣어보자. 여기 들어갔다, 이거.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요거는 3이, 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중에서 어떤 두 군데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5C2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3이 요런데 들어갔다 해놓고 이제 6을 깔 겁니다. 6이요. 갑니다. 6 두 개를 깔아야 되는데 6은 3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6 일단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결정해보자.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으니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골라서 6을 깐다. 그러면 6을 이제 이렇게 깔았어.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 두 개와 4 두 개를 깔면 끝나는 문제가 됐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2하고 4하고 6은 절대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3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3하고. 요거는 이미 처리를 했고요. 3끼리도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3되니까.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봐요. 이제 드디어 잘 봐봐. 3, 3을 깔 때는 요게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도록 분류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요게 무조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2하고 4 둘 중에 하나가 요 사이에 끼어들어야 돼. 그럼 요 사이에 끼어들 놈이 얘냐 결정해주는 방법 두 가지겠죠. 그럼 이제 이 사이에 2가 끼어들었다 치자고 이렇게 드디어. 그럼 2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결정하고 자리 결정한 다음에 나열하면 끝이겠죠. 자, 자리는 일단 짝수 옆에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우기 헷갈리니까. 가본다. 이거 안 돼. 6 옆에니까. 안 돼. 여기는 돼. 한 군데. 여기도 돼. 두 군데. 여기는 안 되고. 안 되고. 돼. 여기도 돼.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됩니다. 짝수 옆에는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총 4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4군데 중에서 일단 3군데를 선택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요거를 나열을 해야 되니까 나열하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 그냥 3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요거예요. 되나? 문제 좀 어려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부터 일단 깔아야 되니까요. 6은 일단 3을 피해서 깔니까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일단 결정해보자. 여기 되고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되고니까 세 군데가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중에 두 군데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 골랐다. 그럼 여기 6이 이제 들어간다면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2, 2, 4, 4만 깔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2, 2, 4, 4는 6하고 P에서 짝수끼리 붙어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도 일단 1에 의해서 이미 분리가 됐고 이것도 만족하고 하고 이제 자 그러면 2, 2, 4,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일단 결정해보자. 여기는 짝수 옆에니까 안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되고 넷 안 되고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죠. 그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골라서 자 요 네 개를 그 네 군데에다가 나열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그냥 4C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얘까지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두 개를 1번 2번을 더해서 쓰는 거죠. 요거는 이제 1, 1, 5, 5를 나열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차분하게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4, 3, 12에다가 6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요만큼이 일단 60이고 요거는 12가 되죠? 720인가요? 12에다가 60을 보면 720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요거 가봅니다. 요거는 5, 4, 20의 절반 10 요거는 3이고 요거는 5고 요거는 6입니다. 자 요거만큼이 90이니까 얘까지 900이죠. 900 자 그럼 요걸 딱 더하면 1620이잖아요. 1620 거기에다가 요거는 6인가요? 4, 30에 6 맞나? 0이고 6이 12 이러려고 6, 6, 30 34 6이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래서 답이 9720이다 라는 게 나오는 뭐 계산도 그간부도 하네 그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일단 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걸 이해를 하고 있느냐 훈련해보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웃해도 되는 문도부터 깔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경우의 수는 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하는 중간에는 항상 가능성,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맞게끔 분류하면서 깔아야 돼요. 자, 1, 5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이제 3을 깔 차례가 되면 3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는 여사건 분류. 서로 여사건 관계로 분류하는 게 가장 강력한 분류라고 했어요. 따라서 3을 붙여서 여기다 끼워 넣느냐, 떨어뜨려서 끼워 넣느냐를 분리해서 풀었어야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6이라는 놈이 3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요 6을 까는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다. 이 말이고요. 6을 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2하고 4를 깔 때, 이제 요 경우는 3도 떨어져 있어야 되므로 3하고 3 사이에 뭔가를 하나 끼워 넣어서 분리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야 결론적으로는 저걸 다 만족하는 나열이 된다. 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레벨 3 맞춰보고요. 대표 기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대표 기출 문제 가볼게요. 분류 중에 가장 강력한 분류는 뭐라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거. 서로 여사건 관계가 가장 강력한 분류에 남자냐 여자냐 안경 썼냐 안 썼냐 이거 잘 기억하라고. 자 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눈 눈의 수가 3이 아니라 자 눈의 수입니다. 이게 이제 1, 2, 3이면 점수라는 거는 여기는 눈의 수와 똑같은 걸 점수로 받는데요. 1, 2, 3 이렇게. 자 근데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4, 5, 6이 나오면 점수로는 점수는 그냥 빵점 받는데 빵점. 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 A, B, C, D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눈의 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란다. 그런데 조건은요 점수의 합이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점수의 합의 조건을 분석해서 구하는 거는
눈의 수의 순서쌍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점수로 분석했을 때 1, 2, 3이 나오면 그거 눈으로 바꿔치기 하면 그냥 1대1 대응이지. 1은 1로, 이거로. 이건데 이 점수가 빵점은 1대1 대응이 아니지. 빵점이란 거는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자. 먼저 점수의 순서쌍을 구해놓고요. 라지 ABCD를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눈의 순서쌍을 구해야 될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빵점이 등장하면 그 빵점은 사실은 여기를 딱 바꿔치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빵점이었다고 쳐봐. 그럼 빵점을 눈의 수로 바꿔치기 할 때는 곱하기 3배를 해야 돼. 3배를 4냐 5냐 6이냐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지? 그 말이네. 여기 만약에 1점이 나오면 1점은 그냥 1로 바뀌는 거니까 1대1 대응이야. 근데 빵점이 나오는 순간 그게 4였든지 5였든지 6이었든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먼저 요 점수의 순서쌍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점수의 합이 뭐 4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줄서 있는 순서가 있죠. 퍼스트, 세컨드, 뭐 서드, 뭐 하여튼 이게 안 되겠다, 영어다. 이렇게 섞여니까 이 네 군데 나오는 점수가 합해서 일단 4점이 돼야 되니까, 일단 나열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숫자를 더해서 4점이 되는 먼저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죠. 케이스를. 제일 큰 요 점수 가지고 분류하겠습니다. 일단 더해서 4점이 될 때 3이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3이 한 번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점, 1점, 빵점, 빵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분류할 때는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3, 1, 빵빵, 3, 0, 1, 빵,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요. 그냥 지금 첫 번째 분류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점수 요 종류가 몇 종류 있는지만 생각하면 돼. 가장 큰 점수 가지고 분류 들어간다. 3은 최대한 한 번밖에 못 나와.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인정해라. 요거를 나열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이 한 번 사용하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3을 전혀 사용을 못한다 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2점을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되죠. 최대 4점이 되려면 2가 2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2점 2번 나오고 빵점 빵점이 나와도 되고, 2점이 이제 한 번 사용된다면 2 한 번 사용하면 1점이 2번 나와주면 되고, 이렇게 2점을 이제 전혀 사용을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1점 요걸 분류 기준으로 삼아봐. 그러면 1점이 4번 나와도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요게 사실은 점수가 합해서 4점 될 수 있는 전체 가지수예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할게. 1, 1, 1, 1이 요 밑에다가 나열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요 4번 같은 경우는 1, 1, 1, 1이 여기 나열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눈의 수로 바꿀 때도 1점은 그냥 숫자 1로 가는 거니까 요것도 1, 1, 1, 1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점수가 곧 눈이니까요. 점수가 이렇게 된다? 그럼 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가볼까? 요거 한번 가볼까요? 이걸 잘못 했지만 이거는 어떤 순서로 가요? 1번부터 하자. 자, 3, 1, 빵빵을 요 1, 2, 3, 4 밑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이 4팩 나누기 2팩인데, 무슨 소리냐면 줄서있는 순서가 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면 3, 1, 빵빵 하고 3빵, 3빵, 1빵 하고 뭐 빵빵, 1, 3 하고, 이거 다 다른 경우로 봐야죠, 여러분. 줄서있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 1, 빵빵을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부터 생각하자고. 4팩 나누기 2팩이에요. 자, 3, 1, 빵빵을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은 4팩 나누기 2팩인데, 요 가지수는 여기다 쓸게요. 그냥 요 순서쌍을 구하는 방법이 일단 4팩 나누기 2팩인데, 요건데 문제는 요 3이란 거는 그대로 눈으로 바꿔도 3으로 가고, 왜 3은 3으로 간단 말이야? 1도 1로 가지만 빵점이라는 점수는 여기 쓸 때 말이야, 요건 눈이야, 눈. 4 써도 되고 5 나왔어도 되고 6 나왔어도 되니까 요거는 여기로 갈 때는 4냐 5냐 6이냐를 결정해 줘야 돼. 요것도 요쪽으로 할 때는 4냐 5냐 6이냐를 결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 이 소리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 갑니다. 2 빵빵을 요 밑에다가 나열하는 방법, 요 밑에다 나열하는 방법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4C2라고 할게요. 요거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게 2면 눈으로도 2 그냥 가는 거고, 요게 2면 2라는 거 그냥 가는 건데, 요게 0이면 4 또는 5 또는 6, 요것도 0이면
4 또는 5 또는 6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2, 1, 1빵 가볼게요. 자, 요거를 그 밑에다 놔라고 하면 4팩 나누기 2팩이죠. 마찬가지로 2, 1, 1은 그대로 가지만 이 0이 4 또는 5 또는 6이니까요. 세 가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한 가지랑 요거를 다 더하면 되니까 계산해 봅시다. 1 더하기. 자, 요거는 24를 이거 나오면 12. 12에다가 9 곱한 거죠. 108가지. 더하기. 요거는 6에다가 54가지 되죠. 36 되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요거를 딱 더하면 얼마요? 요거 90인가요? 90? 90이죠. 그럼 90에다가 109 더하면 199가지가 나오네요. 199가지. 109에다가 90 더하면 199가지. 요게 우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규칙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요 첫 단원에서 이제 위기 상황은요, 아마 레벨 3의 3번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될 수 있는 게 이제 2번 같은 순서상 물으면, 부분집합의 순서상 물으면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이다. 요런 걸 갖다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크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제들은 강의를 천천히 다시 돌려 들으시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되시겠죠? 자, 수학은 역시 근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